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2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지금 20일 남았죠. 이번 대선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역대 대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논쟁거리가 있었죠. 뭐냐면은 주술, 무속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때,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뭐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그리고 나와서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무술 이런 그 프레임을 계속 그 주술 프레임을 계속 걸었죠. 무속 주술 뭐 이런 프레임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이 민주당에서 작성한 대외비 네거티브 그 대응 문건, 네거티브 문건 여기서도 이 뭐 주술 뭐 중독 뭐 무속 중독 뭐 이런 이야기까지 프레임을 윤석열 후보에게 씌우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이 정치인들이 어떤 역술이나 무속에 가서 좀 심신에 좀 안정을 찾으려고 마음속에 안정을 찾으려고 이렇게 뭐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의 뭐 그런 사례가 저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도 임기 중에도 계속 그러니까 무속인에게 이것저것 묻고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쪽은 어떨 것이냐? 계속 윤석열 후보 부부의 무속 주술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쪽은 어떨 것이냐? 일전에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뭐 SNS 글을 통해서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그러니까 김혜경 씨도 뭐 그런데 자주 간다는 그런 그 글을 올려서 한번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일단 오늘은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인터넷판 이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우는 이 기사인데 제목은 이겁니다. 영부인 될 상인가? 정치하면 이혼. 이재명, 윤석열 부부 같은 관상가 만났었다. 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계속 이 주술 프레임을 걸고 있었죠. 무속 프레임. 자, 그런데 관상풍수 전문가인 백재건이라는 그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있습니다. 이 백재건 교수가 이 월간조선 조선닷컴과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이재명 후보 부부 또 윤석열 후보 부부 이 두 사람의 관상을 다 봐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와는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일 때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 부부는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자리를 가졌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만난 게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될 때인데 이 백 교수가 이재명 후보에게 왜 출마하셨느냐, 대통령 되고 싶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었는데 뚜렷하게 이재명이 말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뭐 4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혜경 씨는 백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영부인이 될 관상인가요? 내가 영부인이 될 관상인가요? 자, 그래서 저 청와대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관상이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 교수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관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쨌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혜경 씨가 다시 물어보기를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관상이 좋은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혜경 둘 중에. 그래서 백 교수가 사모님보다는 이재명 후보 관상이 더 좋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내가 영부인 될 관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만났는데 윤석열 후보 후배가 백 교수와 친분이 있어서 만남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백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보통 사람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대신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관상을 보는 사람한테
아니 관상이나 풍수는 어떻게 학문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고 현실에 적용이 되는 것이냐. 내 관상이 어떠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관상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것을 물어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백 교수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백 교수가 먼저 물어봤다. 검찰에서 나오면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쉬고 싶다. 퇴직하고 나면 그때 가서 뭐 할 것인지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우리 남편은 순수한 사람이어서 정치와는 안 맞는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정치한다면은 이혼 도장 찍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 교수 이야기는 두 사람 부부 인생은 검찰총장 사퇴 후에 급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 교수 이런 말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관상이나 풍수를 안 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역대 대통령 중 관상이나 풍수, 사주 이런 역수를 참고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여야를 막론한 역대 대선 후보와 기업가 대부분이 관상이나 풍수에 관한 조언을 참고했다. 대통령 거의 모두가 그랬다. 그걸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 윤석열 진영에 그만큼 이 공격거리,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대선이 오늘 D-20일인데 여러 가지 핵쟁점들이 있고 또 변수도 남아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거의 진영 대결로 보수와 진보 딱 나눠서 진영 대결로 가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뭐 주술, 역술 논란 또 여러 가지 뭐 부인 리스크 이런 것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를 직접 겨냥을 해서 뭐 분노한다. 이런 막 표현을 쓰면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신적폐청산을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뭐 자기 정부는 이재명 정부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면서 다시 친문 쪽에 구애를 하는 차별화를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포기하고 친문 진영에 구애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하고 나서 완전히 진영 대결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간 일면 토업은 뭐 대부분 오미크론 이 확산세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 딴 소식 이런 것을 전하고 있는데 자, 이 선거 판세는 좀 너무 진영 대결로 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영 대결로 가고 나면은 선거 이후가 좀 불안해지죠. 선거 이후에도 계속 진 쪽에서 패배한 쪽에서 저항을 상당히 세게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정권을 가지고는 진보 쪽에서 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저항을 할 겁니다. 저번에 2007년 때죠.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2008년에 출범하고 나서 뭐 저 뒤에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서 그 연일 촛불 시위를 하고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사태가 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일단 한국일보 보시면 오늘 일면 기사에서 닥치고 지지율 대선 후가 걱정이다 이런 그 분석 기사를 기획 기사를 일면 기사로 실었습니다. 자, 위에는 오미크론과 금메달 소식이고요. 닥치고 지지율. 자,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진영을 모으고 있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어떤 호재, 악재에도 지금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비전, 정책 대결이 아닌 진영 대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 당선되든 분열의 정치가 더 격화될 것이다. 이 대선엔 결국 진영만 지금 남게 됐다. 무조건 우리 편이 이기자는 감정적 구호가 뭐 어떤 정권을 세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압도한다. 그리고 치명타로 꼽혔던 배우자 리스크도 타격이 별로 크지 않다. 뭐 김혜경 씨의 갑질, 법인카드 유용 이런 논란도 실질적으로 이 진영 속에 딱 갇혀가지고 우리 편이 하는 거 무조건 옳고 상대편 하는 거 무조건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대선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도 이 한국일보 지금 이 해설 기사입니다. 배우자 논란에도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이 같이 오르고 있다. 뭐 같이 조금씩 오르고 있죠.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갈라치기 대선 후폭풍 우려. 자, 갈라치기 대선 후폭풍 우려. 갈라치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그 용어를 윤석열이 쓴 게 아니죠. 기자 질문에 답한 거죠. 부정부패가 있으면 당연히 뭐 수사를 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프레임을 걸면서 갈라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패배하는 쪽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열, 대결의 정치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 아래 기사는 이재명이 이제 차별화 전략은 접어두고 문재인 정부 지킴이로 돌아섰다. 본인의 개인기로는, 역량으로는, 이 인물 대결로는 당할 수가 없으니 지금 진영 대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가 상당히 좀, 물론 윤석열 후보가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상황 그대로 가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뭐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감안을 해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한 6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면은 7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데, 일단 언론에서는 최근에 여론조사가 거의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까는, 오차범위 안에서 계속 윤석열이 앞서고 있지만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까는 언론에서는 이것을 한쪽이 뭐 우세하다 이렇게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 치 앞 모르는 대선 승부인데, 변수는 이 중앙일보가 뽑은 겁니다. 변수는 투표율, 단일화, TV 토론이다. 투표율이 이번에는 상당히 관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특히 이 장노년층에서 지금 외출하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노년층은 그 중에서는 이 보수 쪽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죠. 그래서 이 투표율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 자,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V 토론도 지금같이 이렇게 비대면 유세를 많이 하죠. 뭐 현장에도 많이 나가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유세를 많이 할 때는 TV 토론이 법정으로 3번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와의 단일화 역시 중요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뒤에 이 핵심 변수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단판에 의한, 여론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단판에 의한 이 단일화 그리고 공동정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동정부 차원을 또 넘어서 차차기 포스트 윤석열의 길을 안철수에게 닦아주는, 자, 그런 그 카드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은 어제 들었죠. 그런데 이 단일화가 지금은 좀 공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후보 선거 그 유세 과정에서, 선거 유세 지원 유세를 하던 그 과정에서 이 두 분이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단일화 공전의 선거운동 중단, 그래서 위기의 안철수, 빈소 조문, 이윤가 독대. 어제 빈소로 그 두 사람이 갔죠.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다 가서 서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빈소에서 뭐 단일화 이야기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만나서 25분간 뭐 대화를 나눴다는 이 자체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 강원 유세 일정을 마치고 두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다른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조문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독대를 계기로 단일화 논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이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다시 유세를 재개를 해서 마치 무슨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히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 수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어떤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또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을 개조한 그런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중대재해법 안전장치 마련을 하지 않아서 인재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물론 본인이 그 기획사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이런 것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다시 유세에 나서기 상당히 좀 망설여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딱 놓고 보면은 이 일이 후보 단일화를 오히려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도 저는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김원웅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강북회장 본인을 해임하겠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해임을 하기 위한 총회를 열겠다고 하니 그것을 수용을 했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어제 강북회장직에 사퇴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김원웅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죠. 강북회장이라는 사람이 국민 갈라치기 그리고 특히 이번에 해임된 것은 독립유공자들을 돕겠다고 국회에 카페를 내서 그 카페에서 나온 수익금을 본인이 유용을 했습니다. 무슨 이발비로도 쓰고 안마비로 쓰고 옷 사입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결국 나가면서도 남 탓하면서 나갔다. 사람을 잘못 봤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유용한 것을 고발한 사람이죠. 폭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잘못 봤다. 본인이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리고 임기 2년 반 동안 분열, 폭력으로 점철됐다. 광복절마다 이상한 연설을 막 해서 김원웅이 나라를 두둥강 냈다. 자, 그런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2월 1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였습니다.